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착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었어요. 칭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착하다는 말이 많이 애매해져서 좀 그 의미가 변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착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착하다는 말 많이 들으세요? 요즘은 어디 가서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 내가 좀 어리숙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상당 부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심코 주고받는 말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애가 못돼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반대로 착해서 걱정인 엄마들도 많아요. 우리 애가 너무 착해서 큰일이에요. 착해서 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어른들도 본인 스스로에게, 또 부부, 가족, 친구, 착해서 맨날 손해만 보고 다녀요. 착해서 거절을 못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착하다는 건 좀 씁쓸하긴 하지만 진짜로 왠지 좀 어리숙하고 자기 주장 잘 못하고 꼬치꼬치 묻지도 따지지 않고 또 그냥 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부탁했을 때 거절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칭찬 맞는 건지, 또 이게 진짜 착한 건 맞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선 착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진짜 착한 거랑 착한 척 하는 거. 먼저 진짜 착하다는 것은 성숙한 착함이에요. 사전적 의미의 착하다는 말, 그 뜻 그대로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어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입장을 존중할 줄 알면서 자기 의견이나 소신, 자기 주관 또한 잘 지키는 사람, 또 진짜로 착하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고 싶어 하고 친절하고 매너 있고 말 그대로 인품 자체가 성숙한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숙한 착함에서 비롯된 관계는 기본적으로 나한테도 좋고 또 너한테도 좋은 그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착한 척하는 건 좀 달라요. 진짜 착함이 성숙한 착함이라면 착한 척하는 것은 미숙한 착함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사실 착함이라기보다는 아직 덜 자란, 좀 미숙한, 미성숙한 그런 유아적인 상태랑 비슷해요. 미숙한 착함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불편해지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갈등, 자연스러운 것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없을 수가 없죠. 모두 자아가 있고 또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갈등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서로 아예 무관심한 관계라던가 아주 형식적 또는 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갈등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작은 일로라도 관계가 불편해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냥 저쪽 말 다 들어주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까봐 자기 주장, 자기 표현도 못해요. 두 번째 특징은 거절을 잘 못한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 거절 민감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을 당했을 때 느낀 그 좌절감이 너무 커서 내가 누구를 거절할 때 상대도 나처럼 똑같이 크게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건 아주 유아적인 사고거든요. 1인칭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아이들은 늘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즉각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뇌가 다 발달을 안 했으니까. 합리적인 또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두엽이 다 발달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다르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때는 이래서 저런 거고 상황과 원인과 결과를 두루두루 생각해 보면서 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모든 상황과 변수를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성인의 뇌는 그만큼 성숙돼 있거든요. 또 살아오면서 습득한 인생의 경험치도 충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만큼은 아직도 유아적인 사고, 너도 나처럼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거절 민감도가 높은 분들의 특징은 요청의 거절과 관계의 거절, 이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은 그것을 단지 그 일에 대한 거절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거절로 크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지금 너무 바빠서 내 부탁을 못 들어주는구나. 시간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일을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피하는구나. 이렇게 확대하면서 작은 거절을 큰 상처로 키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기도 하고 남들 눈치 많이 보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해요. 무엇보다 남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자신의 좋은 면만 외부로 표출하고 가면을 쓴 것처럼 또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억압하면서 나의 솔직한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진솔한 모습, 그 모습이 가장 그 사람답고 매력적인 거잖아요. 남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인간적인 매력이나 끌림이 없는 그런 사람. 또 내 것을 포기하고 늘 남을 먼저 배려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게 습관이 되어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처럼 사람들이 오히려 배려를 당연하게 권리로 여기는 그런 속상한 경우를 자주 겪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남들한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나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을 착한 아이 콤플렉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정신분석에서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의 유기공포,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불안에 대한 방어기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신념이 형성된 건데요. 대체로 어린 시절의 애착 손상, 또 엄격한 가정 분위기, 그리고 가족 중에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있거나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아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경우에 이런 착한 아이 증후군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착한 아이는 자라서도 그대로 착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린 시절에 특별한 애착 손상은 없었다 해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개별성을 발달시키지 못한 경우도 이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특별한 유형이 있는데요. 내가 특별히 뭘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언제나 과하게 친절한 사람, 생각도 못한 친절을 막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고맙긴 하지만 또 너무 과해서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들이 원하는 건 첫 번째로 보상이에요. 일종의 거래 관계, 마치 채무 관계처럼 친절을 베풀거든요. 내가 친절을 베푼 만큼 그와 비슷한 보상,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그 보상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미리미리 열심히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굳이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은 친절을 자꾸자꾸 베풀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생각으로 주는 거니까. 또 두 번째 의도는 이렇게 계속된 친절을 빌미로 상대방을 계속 자기 곁에 두려는 마음,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계속 받기만 하고 이제는 좀 갚을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폭발을 해버려요. 말로는 다른 이유를 내면서 폭발하지만 본 마음은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것들을 다 계산하면서 왜 내 친절을 안 갚는지 이런 마음으로 뒷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럴 때 또 엄청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잘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친절을 막 베풀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폭발해버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렇게 보상을 바라고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또 완전히 깔끔한 거래를 원하진 않아요. 나는 너한테 10만큼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딱 7만큼만 보답해. 늘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쌤쌤으로 퉁치는 그런 거래는 원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조금 더 많이 베푼 쪽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늘 어느 정도의 빚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깔아두고 가려고 하거든요. 서로 완전히 퉁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질 거라는 불안, 그런 불안을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나를 돌봐주던 엄마, 양육자가 곁에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던 어린아이처럼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혼자 남는 것, 고립되는 것,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래요. 냉정하게 말하면 미성숙한 착함이란 상대를 위한다기보단 나만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미성숙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고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성인이지만 나 스스로를 내가 직접 돌볼 수 있을 만큼 자아가 튼튼하지 못한 그런 약한 상태를 말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내가 미성숙하게 착했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이걸 인식하시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부터 인식했으니까 이제는 아이가 아닌 좀 더 어른답게 어른의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무관심한 관계나 형식적인 관계, 또 가식적인 관계가 아니고서는 관계 속에서 갈등은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거절도 반복적인 거절이 아닌 이상 일회성의 거절로 인해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해놓고 거절당했다고 너무 실망한다면 그건 상대방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노력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쏟으면서 호감 가는 사람보다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회적 기술이 있다면 뭐 거절하는 기술, 자기 주장하는 기술, 뭐 이렇게 많은 방법들 중에서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하나 잘 배우고 익혀가시면 됩니다. 저도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동안 착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상처도 많이 받으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